안녕하세요. 카짜 부동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는 초기 진입이 어렵다고 생각해 지금 내 상황에서 무슨 부동산이야 하며 거들떠도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꾸준히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성과가 난다는 조언도 뒤따르죠. 이러한 노력에는 임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임장은 쉽게 말해 현장 답사이며 직접 발로 뛰어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부동산을 보는 눈, 즉 입지 감각이 생긴다고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엔 소액과 단기 수익으로 빠르고 적은 자본만을 강조하는 강의가 넘쳐나며 이러한 영상들은 부동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빌라 단타로 3개월에 3천만원 벌 수 있다. 단기 임대 수익으로 퇴사 가능. 과연 이는 사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이는 드물며 그 중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깊이 파고들어 자신만의 매매 전략을 갖추게 되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불패이기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화폐의 유통량과 금리, 수요와 공급, 코로나와 같은 외부 변수를 고려하면 항상 성공이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지불변이라는 부동산의 대원칙 역시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성수동이 인기지역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을 정도죠. 그러나 성수동에 위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매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선택일까요? 예를 들어 같은 성수동이라도 아파트라는 상품을 선택했다면 안정적인 수익이나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한때 유행했던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했다면 현재 고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입지가 우수하더라도 상품 선정이 적절하지 않다면 투자 성과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입지와 상품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맞물려야 비로소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교한 판단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장 속에서도 여전히 빠르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오래 버틴다는 수준이 아니라 전략적인 시야와 유연한 시장 분석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지역과 상품을 철저히 분해하며 정책 변화와 금리 흐름 같은 리스크를 미리 감지하고 단기 차익과 장기 포지셔닝을 동시에 설계합니다. 즉 묻지마 투자나 버티기 전략 없이도 초기부터 현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그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을 단순히 오르면 좋고 내리면 버티자는 자산이 아니라 기획하고 설계해야 할 사업처럼 다루는 투자자들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투자 초기부터 수익을 만드는 사고법을 공유드리며 여러분 머릿속에 신선한 충격을 드리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도전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지역에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기도 하죠. 예를 들어 K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본이 많지 않아 수도권 외곽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전세 끼고 매입합니다. 이 투자로 수익 구조와 관리 방식을 하나하나 직접 경험하며 배워갑니다. 공실 리스크, 세입자 관리, 세금 문제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겪으며 운영 노하우를 쌓죠. 그 과정에서 꾸준히 공부하고 사람을 만나며 물건 보는 눈이 생기고 두 채, 세 채로 점차 늘려가며 수익 구조를 다각화합니다. 몇 년이 지나자 K는 작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스스로 리모델링하고 운영하는 단계까지 올라섭니다. 하나하나 쌓은 경험이 결국 K를 건물주라는 위치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K는 지방의 한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접하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런 기회 흔치 않다며 앞다퉈 투자하라고 말하죠. 요즘은 지방이 뜬다, 이미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말도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K는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공급 대비 수요는 충분한지, 실제 유입될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교통망은 언제 완공되는지,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구조인지 하나하나 데이터를 찾아보고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결국 그는 판단을 내립니다. 지금은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다.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단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이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그 지역은 개발이 지연되고 기반 시설도 늦어지며 분양받은 사람들 사이엔 갈등이 생기고 빈 상가와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K는 조용히 회고합니다. 그때 안 들어간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어. 사실 투자 고수든 초보든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정작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간과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본질을 분석하면 오히려 초기에 수익이 나는 시장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시장, 대체재가 적어 가격 경쟁이 심하지 않은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자가 쉽게 못 들어오는 시장, 이런 조건을 갖춘 시장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고 경쟁자 천지며 수요는 크지 않은데 공급만 넘쳐나는 시장, 이런 곳은 장기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죠. 이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이 다 도망가는 지역에서 오히려 돈을 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사한 예시로 주식을 생각해 볼 때 기업 장기 투자나 지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거시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진입할 종목으로 고르는 반면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장기 투자는 단기 투자에 비해 초반에 떼돈을 벌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반대로 말하면 단타는 리스크가 큰 만큼 초반부터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며 이런 원리를 부동산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파리가 그렇게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강의는 금전적 위험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투자를 한 번도 한 적 없는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심과 바꾼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언제 망할지 모르는 미래를 대비합니다. 잠시 중간 정리하자면 초기부터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만들고 싶다면 장기적으로 비매력적이라 평가받는 시장에서 전략적인 사고만 갖추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본질을 보고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만이 빠른 수익을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도 핵심 지역만 오른다, 인천은 어렵다, 지방은 망했다, 이런 이야기만 나올 때 오히려 그 지역의 실수요성을 파악한 투자자는 수익 가능성을 보고 진입하죠. 레드오션의 특징은 모두가 다 경쟁하고 있으니 조금만 차별화해도 눈에 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블루오션은 다 개성있기에 차별화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초기부터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만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신축을 외칠 때 낡은 구축이지만 수요가 있는 물건에 집중하고, 모두가 수도권 아파트를 볼 때 비수도권 또는 대형 평수 아파트, 다세대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로 초기에 수익을 내는 전략입니다. 끝으로 조급하게 빠른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빠르게 수익을 내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결국 장기적인 투자자로도 살아남는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남들은 이미 기회는 지났다, 저 사람들은 운이 좋은 거다 하며 불평과 한탄만을 남발할 때 여러분은 이런 신호를 기회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제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들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